네, 안녕하세요. EBS 모른작품 총정리의 총정리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이승우입니다. 우리가 무리되어라는 작품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이 작품은 2003년도에 실제 수능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원래 수능은 한번 출제한 작품은 다시 출제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시 같은 경우에 여태까지 2회 정도 반복되는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주제를 보시면은 순수하고 생명이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순수함을 지향한다. 생명력을 지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작품의 가장 특징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물이라는 것의 의미와 불이라는 것의 의미의 대립이 있어요. 그 의미가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자, 지금 물이라고 했는데요. 이 물이 이 작품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이 물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물이 돼서 만나기를 지금 원하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것이 바로 만남의 매개체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뒷부분을 좀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감은 어느 집에서 좋아하지 않으랴, 큰 나무와 함께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이런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요, 이 물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보시다시피 생명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감은 어느 집에서라는 것이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약간 죽음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살리는 생명력의 이미지와 함께 이 뒷부분에 있어요. 뒷부분에 더러운 것을 정화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줍니다. 지금 시를 한 번에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약간 미리 땡겨 설명했어요. 그래서 물의 세 가지 의미, 만남의 매개체, 생명력, 정화. 덧붙여서 순수한 것도 괜찮고요. 연관된 이미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감은 어느 집은 무슨 의미냐? 자, 가물었다는 것은 물이 없죠. 물이 없는 곳은 메마르고 황량한 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가문 어느 집을 생명력이 없는 메마른 곳이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바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다라고 보통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요. 이 두 핵만 다시 보면은요.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이라고 해서 가정형의 표현이 사용됐죠. 너무 지금 쓸 게 많아서 이건 따로 정리하진 않았습니다만 가정형의 표현. 지금 우리는 이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좋아하지 않으랴 라고 지금 이거는 서리적인 표현이라는 거.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여기서 말하는 이 키 큰 나무라는 것은요, 자, 나무 굉장히 굳건한 이미지인데 더 키가 크다라고도 표현이 붙어 있죠. 이 나무는 바로 건강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시어예요. 그래서 우르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은 이 구절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물이 정화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혹은 나무와 함께 생명력이 충만한 소리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우르르는 제가 쓰지 않았지만 음성상징어죠. 음성상징어의 특징은 이렇게 두 번씩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을 통해서 시에서 운율을 조성한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연입니다. 흐르고 흘러서 저물력이라고 했는데요. 자, 저물력, 즉 저녁이 가지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려고 침대에 누웠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이킥 하면서 벌떡 일어난 적 없어요 혹시? 저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데 자리에 누웠다가 왠지 모르게 지나갔던 나의 부끄러웠던 일이 갑자기 떠올라서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는데 괜히 혼자 부끄러워하는 이제 그런 경험이 많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사방이 어두워지잖아요. 밤이 되면은. 그러면은 평소에는 밝을 때는 사람들의 이 의식이 외부를 향합니다. 제가 눈이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고요. 귀는 주변에 나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근데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외부로 향했던 의식이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부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의 지나온 삶의 모습을 쭉 관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저물력이 성찰의 시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윤동주시에서도 보면은요, 성찰을 주로 밤에 합니다. 밤에. 자, 그 다음 보면 밤에. 자,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서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자, 여기 지금 이 죽은 나무 뿌리는요, 앞에 있는 가문 어느 집이랑 의미상 거의 비슷한데요. 좀만 더 추가한다면 여기는 죽었다라는 말이 직접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죽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결국에는 물이요 흐르고 흘러서 어떻게 해요? 자, 황량한 곳을 적시고 죽은 것을 살리고 어디를 가느냐?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이라 그러는데, 사실 물이 강에서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은 이 자연에서 정해놓은 자연적인 순리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비가 되어 다시 물이 되고 강이 되고 순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끄러운 바다는 물이 갈 수밖에 없는 바로 이상과 소망의 세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년을 보겠는데요. 3년. 그러나가 나오면은 대체적으로는 시상이 전환이 된다고 했죠. 1년과 2년은요, 소망을 말합니다. 잠깐만 들어볼까요? 지금 뭐뭐 했으면 좋겠고요, 뭐뭐 했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들어와 있는데, 근데 이 그러나 뒤에, 이렇게 시상이 전환된 뒤에 우리는 불로 만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물과 불이라는 것의 시어가 완전하게 반대의 의미를 갖게 돼 있죠. 우리 인식 속에 물과 불은 서로 반대라고 인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불의 의미는요, 살펴보면요, 반대를 하면 됩니다. 죽는 것, 소멸, 불순, 파괴 이런 것들. 자, 근데 이 불과 앞에 놨던 물의 이미지, 우리가 이 시를 해석하면서 의미를 찾기는 찾았지만 원래 물과 불이 갖는 원형적인 이미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 원형적인 이미지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은 보기에 박스를 줘서 원형 이미지가 무엇인지 설명이 나오게 되어 있고 문제들도 그렇게 전에 나온 적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과 불의 원형적 이미지 자체가 이 시에 거의 그대로 드러나 있다. 제가 설명드린 그것들이 그냥 물과 불의 원형적인 이미지랑도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시 해석을 통해서 봤지만, 자, 그럼 뒤에 보겠습니다. 자, 벌써 수치된 뼈 하나가 벌써 죽어버린 거죠. 근데 벌써 죽어버린 것이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다.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요, 이미 자기가 죽어서 불타는 고통을 알고 있죠. 근데 불타는 것들이 그러면요, 자기가 그 고통을 알고 있으니까 아이고 쌤통이네 이런 게 아니라 참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연민의 정서를 보인다는 거예요. 이 연민의 정서는 굉장히 모의고사건 아니면 내신이건 정말 잘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작품이랑 연결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이제 우리 EBS 교재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다른 이제 영화랑 비교해서 나왔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자, 우리가 시를 볼 때 이 등장하는 만리, 천리 이런 것들은요, 실제 거리를 의미한다기보다는요, 막연하게 먼 정서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로 못 만나고 불로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인 거리가 멀다, 즉 그대와 내가 물로 만나기 힘들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저 불이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세요. 즉 이런 죽음의 세계가 지난 다음에 생명력이 충만한 그 모습으로 만나자라고 청유형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 뒤에 보니까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 보이죠. 이 불이 뭐였냐면은 죽음과 소멸과 불순과 파괴, 즉 물이요, 불을 정화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만들고 소멸을 생성으로 만들고 불순과 파괴를 전부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또 푸시시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제시를 했는데, 자, 이러한 흐르는 물이랑 푸시시 이런 것들이 이 물의 역동적인 속성들을 보여주는 느낌도 가지고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올 때는 인적이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결국에는 바다로 간 물들이 다시 다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넓고 깨끗한 하늘은요, 완전한 합일, 완전한 생명의 세계, 즉 화자의 이상형, 그대와 함께하고 싶은 그런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명령형으로 지금 마무리를 지었어요. 다시 보면은 청유형과 명령형 표현,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럼 이제 수능 출제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려서 넘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위시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자, 1번 청유형어미, 명령형어미 사용이 됐죠. 근데 분명히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사용했다고 했지 사용을 반복했단 말은 안 했죠. 한 번씩 나왔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화자의 소망을 강하게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1번은 적절한 말이에요. 2번 가정적인 상황을 반복적으로 제시했다. 1년과 2년에 반복이 되어 있죠. 화자의 심리를 비관적으로 제시한다. 자, 이거를 보고 비관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가장 가정적인 상황을 제시해서 만나고 싶다라는 소망을 이야기를 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난 너랑 못 만나 이렇게 설명한 건 아니죠. 정답은 2번이겠습니다. 자, 3번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물은 자연스럽게 바다로 갔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죠. 자, 4번 현재와 미래를 대비시켰다. 현재는 불로 만나고 있다라고 3년에 나와 있었고요. 앞으로 물이 되어 만나자라고 미래를 대비했으니까 적절한 선택지입니다. 자, 음성상징어 푸시시라는 것이 있었는데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는 위시에 사용된 시의 원형적인 상징성, 아까 설명드렸죠. 원형적인 상징성, 원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엔 알고 있지만 머릿속으로 끄집어낼 수 없기 때문에 보기에서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지만 원형적인 이미지는요, 인류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이에요. 어머니 그럼 따뜻한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걸 의미하는데, 자, 여기 지금 정답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은요, 물의 수평적인 이미지랑 불의 수직적인 이미지의 대조가, 자, 지금 지문 자체에서 물이 수평적인지도 우리가 사실 확인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불이 수직적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운데, 하늘의 신의 이미지로 통합된다. 지금 물과 불은 명확하게 대조고 지향하는 게 물이었죠. 이거를 통합됐다고 하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이 5번입니다. 나머지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 물이 지니는 생명의 상징성, 불이 지니는 죽음의 상징성. 이건 우리가 지문을 해석하면서 같이 봐온 부분이죠. 2번, 비강물 바다로 이어지는 물의 이미지는 순환과 함께 정화와 재생, 푸시시 불을 꺼버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죠. 3번, 수치된 뼈로 형상화된 불의 이미지는요, 죽음과 파괴, 소멸의 이미지. 이거는 벌써 불타서 죽은 거라고 했으니까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불이 지난 뒤에 순결의 이미지를 가진 하늘에서 만나고자 한다. 일단 이 순결이 복이 지시된 요 의미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불의 정화와 재생의 이미지도 활용되고 있다고 했는데, 자 보세요. 불이요, 정화 재생이라는 물과 동일한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해석할 때 해석상의 이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이 불 자체가 세상에 불순한 것들을 불태운다라고 해석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요, 그럴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이 맞겠지만 수능에서는 그렇게 모호한 해석이 있을 경우에는 해석의 기준을 줍니다. 지금처럼. 여기서 지금 이 불에서 정화와 재생이라는 의미를 줬으니까 여기서는요, 조건에 합치되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또 하나 시를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여러분들 EBS 모르는 작품 총정리, 여러분들이 모르고 어려운 작품 최대한 시간을 아낄 수 있게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네, 저는 이승훈 선생님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수능 만점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